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산 로봇랜드와 구산 해양관광단지 인근에 1, 2년 전부터 대규모 관광 농원이 잇따라 승인났습니다.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농원이 도입된 건데요. 하지만 사실상 대규모 펜션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장, 먼저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원 구산면의 한 야산. 산 2만 9천여 제곱미터를 깎아 펜션 15동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주거단지를 지을 수 없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지만 지난 2017년 말 관광농원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관광농원은 면적의 20% 이상이 영농체험시설이어야 하는데 감나무 등을 심겠다는 체험시설이 산비탈에 있습니다. 체험시설이라고 하기에는 계획부터 무리가 따릅니다. 시에서 관광농원으로 이제 여쭤본다고 지금 예상이 되시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근데 어차피 여기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니잖아. 관광농원의 필수 시설인 영농체험시설이 사업에 일부 포함돼 있지만 사실상 관광 펜션 사업입니다. 지난해 허가가 난 인근의 또 다른 관광농원입니다. 이곳도 160억 원이 투입돼 펜션 17동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필수 시설인 영농체험시설이 서류상에는 20%를 웃돌지만 저류시설과 오폐수 처리시설 등 기타 시설과 중복 계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두 사업 승인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간과했습니다. 보고 즐기는 것도 일종의 체험이라 말할 수가 있거든요. 지침 자체가 숙박시설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숙박시설의 전체 면적이 몇 프로를 해야 된다고 이게 딱 지침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두 사업 모두 각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조차 영농체험장에 대한 계획이 없어 관광농원이라기보다는 숙박시설 개발 계획에 가깝다고 지적됐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초에야 관광농원에 대한 점검에서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해 조성계획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네, 이 같은 문제들은 창원시의 관광농원 인허가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원시가 자초한 행정 난맥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이어서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구산면 관광농원 사업은 전임 시장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로 거슬러 갑니다. 창원시의 애초 계획은 친환경 전원마을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2016년 3월 테마형 주거단지 전담반까지 꾸려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주거단지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창원시는 전담반을 또다시 꾸려 해안 펜션단지 조성으로 사업 방향을 바꿉니다. 숙박도 부족하고 창원시에 대한 지역별 특색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전원 공급하고 이거 하나는 좀 맞아가지고 스톱이 됐고요. 창원시가 야산의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제시한 것이 관광농원 사업. 민간 사업자가 창원시 계획만 믿고 전원마을 사업을 준비했다가 펜션으로 변경하다 보니 영농체험시설을 짜깁기에 넣은 겁니다. 관광농원 운영 자격인 민간 사업자의 농업회사 법인도 이때를 전후로 급조됐습니다. 또 그렇게 사실은 그까지는 물어보지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돼서 법인을 만드는지는 저희들이 잘 몰라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야산의 숙박시설을 짓기로 하고 영농시설을 들러리 세우는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라는 비판 속에 창원시의 행정 난맥이 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일본 원전 사고에다 라돈 침대 피해 등으로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폭 여부를 알려면 서울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근 부산에서도 방사선 피폭 여부를 정밀하게 검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개의 원전을 비롯해 원전 해체센터까지 들어서는 부산과 울산. 우리나라 최대의 원전단지이지만 방사선 피폭 검진과 치료는 서울에 있는 원자력의학원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방사선 영양 클리닉에서 검진이 가능합니다. 원전 해체 연구소가 이번에 지금 확정이 되었고 어쨌든 1호기는 해체 수순을 지금 밟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폭 사고에 대한 대비하는 측면에서 가장 기본은 전신 개수기 검사로
5분 정도면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선 중 감마선 피폭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7만 원 정도인데 일본에 장기 거주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방사능 물질이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같은 것들인데 세슘은 충분한 감마선을 내뿜기 때문에 이 전신계수기 검사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 염색체 이상 검사를 통해 일생 누적된 방사선량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요 클리닉 개수술을 안 하면은 상당히 확인할 데도 없고 여기서 또 서울까지 가기도 또 힘들고. 그러나 고리와 신고리, 월성과 신월성 원전 등 14개 원전이 동남권에 몰려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예산과 인력이 서울의 30분의 1에 불과한 규모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희생자 합동 연결식이 가족들의 오열 속에 치러졌습니다. 희생자 유가족 중에는 중경상을 입은 부상자가 있어 주의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윤경재 기자가 전합니다. 16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식당 일로 자식을 키워오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59살 이모 씨. 어머니 이 씨에게 반려자이자 친구 같았던 32살 맏딸도 이번 사건에 반신불수 상태가 됐습니다. 맏딸은 10년 넘게 모은 돈을 어머니 이 씨의 평생 꿈인 작은 식당을 여는 데 보탤 만큼 든든한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모델도 들어가야 되고 집기도 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조카가 해가지고 좀 좋은 생각을 했는데. 남은 가족들은 최근에서야 가까스로 재호흡을 되찾은 맏딸에게 어머니의 비보를 차마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날기는 하려고 하는데 12살 금모양과 할머니가 희생되고 금양을 보호하던 어머니마저 크게 다쳐 안타까움을 더한 금씨 가족에겐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금양 가족과 2년 전부터 함께 살던 18살 사촌 언니는 친자매 같던 사촌 동생이 참변을 당하는 모습을 봐야 했고 살아남아 미안하단 말만 되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심해가지고 참사로 희생된 18살 시각장애 조카를 보살피다 중상을 입은 큰어머니. 남편을 먼저 보내고 본인도 크게 다친 73살 할머니. 유가족 모두에겐 돌봐야 할 중상자도 남아 있습니다. 발인은 마무리됐지만 저마다 중상자를 품은 유가족들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적 질병을 겪는 국민이 47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진료를 받거나 관리를 받는 비율은 5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효과가 좋은 조기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령층이 다양한 남녀 10여 명이 볼펜 조립 작업에 열중입니다. 환청이나 환각을 겪은 조현병 환자들입니다. 단순 작업을 장시간 반복하면 뇌 균형과 집중력이 모두 좋아집니다. 금액은 적지만 수입을 올려 자존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조기 치료에 참여한 이 사람들은 최근 3년 동안 조현병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하면 관리가 될 수 있는 질환이고 일상생활 잘 하시고 또 재활 치료도 하시고 직업적인 일도 갖고 계시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조사 결과 2016년 기준 조현병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의 비율은 12%, 전국 47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치료가 필요한 중증은 43만 4천여 명이지만 등록 관리는 19%에 그쳤습니다. 80%인 35만여 명이 치료에 소홀했던 셈입니다. 정신병원과 요양원에 수용된 8만여 명도 대부분 증상이 악화된 뒤 치료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감기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큰 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도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중병이 되고 맙니다. 조기 치료를 받게 하려면 정신질환을 혐오하고 꺼리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조금만 치료받으면 훨씬 일상생활이 편안해지는 거야 라고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문턱이 높다.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 인구 비율은 4명 가운데 1명꼴.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오늘도 아침 출근길 우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군데군데 비구름이 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전 중에는 모두 그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에는 내륙 지역에, 밤에는 해안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아주 적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안개가 짙은 데다가 해안 지역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 걸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도 당분간 맑은 날씨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내외로 어제와 오늘보다는 적겠습니다. 오늘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21도, 진주 23도로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은 수준이겠습니다. 빗물에 먼지가 씻겨 내려가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약간 높은 모습 보이는데요. 동부 지역은 15, 6도 선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의령과 창녕, 함안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해안과 내륙 모두 14, 5도 선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비 소식이 나와 있고요. 기온은 금요일까지 다소 내림세를 보이며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가 경남 신용보증재단 밀양지역 자활센터와 함께 서민금융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제시가 국립수산과학원이 실시한 폐류독소 조사 결과 독소가 기준치 이하 또는 불검출돼 폐류 채취 금지 조치를 해제합니다. 함안군이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아라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체험파크를 조성합니다. 고성군이 당항만 인근에 거북선 모형 조형물과 야간 경관 조명을 갖춘 해상 보도교를 개통했습니다. 창원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재료연구소가 세계 1등 기술 9개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재료연구소는 극미량 유해물질 신속 판별 기술과 세라믹 3D 프린팅 신기술 등 세계 1등 기술 2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재료연구소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9개의 세계 1등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며 국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연구기관이 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김해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 발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13년 소나무 22만여 그루가 재선충으로 죽으면서 피해 등급 극심을 기록했다가 2016년에는 15,000여 그루로 중단계, 지난해에는 4,000여 그루로 경단계로 내려왔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240억 원을 투입했고 5개 책임 권역으로 나누어 외부 기관과 공동 방제를 진행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여성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을 막아 불법 촬영을 막는 공중 화장실 안심 스크린을 진주와 김해, 양산 등 3개 시에 시범 설치합니다. 지난해 경남의 불법 촬영 범죄 유형은 스마트폰 촬영이 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45건이 화장실에서 찍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창원시 내동의 한 변압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형 변압기 2대를 태워 소방서 주산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변압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자 1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야간 시간대 김해 지역 학원가 주변에 성매매 전단지를 무분별하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경남경찰청과 공조해 성매매 알선자도 검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